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마을에 이강윤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늘 고개를 저었지요. 말수가 적고 다툼을 피하는 성미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흥정을 하다가도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강윤은 먼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참 답답하게 사는구먼. 겁이 많아서 그런 게지. 제목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강윤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을 뿐이지요. 어느 날 장터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상인과 마을의 방만익이 소값을 두고 다투고 있었지요. 이 소가 얼마나 좋은 놈인데 그 값을 달라 하시오? 좋긴 무슨. 다리도 가늘고 털도 윤기가 없지 않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지요. 강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를 한 마리 사러 온 참이었거든요. 방만익이 강윤을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강윤,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이 소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나? 강윤은 잠시 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만익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네도 소 키워본 사람이 아닌가. 어찌 모르겠다는 게냐? 제가 보기엔 그저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알아서 정하시지요. 강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저렇게 소심하니 언제나 손해만 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윤의 아내 윤서연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돌아오자 물었지요. 오늘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었소. 소를 보러 갔다가 그냥 왔소.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강윤은 태연했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랐지요.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방만익이 샀던 그 소가 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그 소는 이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그걸 숨기고 팔았던 것이지요. 방만익은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그때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소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렸잖아. 하지만 강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옳았다고 떠벌리지도 않았고 방만익을 나무라지도 않았지요. 그저 며칠 뒤 다른 곳에서 소를 한 마리 사왔을 뿐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소였지요. 장터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큰 소리를 쳤고 자기 물건이 제일 좋다고 목청을 높였지요. 강윤은 그런 자리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깎아달라 조르지 않았고 팔 때도 값을 부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지요. 서연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윤을 겁쟁이라 불렀지만 서연이 보기엔 달랐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다툼에 힘을 빼지 않을 뿐이었지요. 장터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강윤은 그들의 말보다는 손을, 표정을, 물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거짓을 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은 숨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소. 괜찮으십니까? 강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요. 그들이 뭐라 하든 내 할 일만 하면 되지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강윤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강윤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지요. 겁쟁이라 부르면서도 그를 믿는 이상한 모순이었습니다. 강윤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지요. 해가 저물고 달이 뜨는 저녁이었습니다. 강윤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강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조용한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박만익이었습니다. 그는 장사에 눈이 밝았고 사람을 부리는데도 능했지요. 마을의 큰 거래는 대부분 박만익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강윤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윤, 자네가 이번 일을 맡아주게. 박만익이 말하면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지요. 무슨 일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순한 양을 어디서 또 구하겠나. 그러게 말일세. 박만익이 참 편하게 부리는구먼. 하지만 박만익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윤에게 맡긴 일은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까지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도착해야 했고 비가 오면 곡식이 상할 수 있는 급한 일이었지요. 박만익은 강윤을 불렀습니다. 강윤, 이번 일은 좀 급하네. 자네가 해줄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던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윤은 그날 밤부터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바퀴를 점검하고 곡식을 단단히 묶었지요. 날씨를 살폈고 길을 따져보았습니다. 이틀 만에 강윤은 돌아왔습니다. 곡식은 온전히 전달되었고 약속한 값도 받아왔지요. 자네 덕분에 큰 거래를 성사시켰네. 박만익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윤에게 돌아온 몫은 많지 않았지요. 박만익은 가장 적은 몫을 강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윤이 제일 힘든 일을 했는데 저것밖에 못 받나? 답답한 사람이야. 제 몫도 제대로 못 챙기니. 서연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지요. 이번 일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게 적다던데요. 그런가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이 있으면 되지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뜻을 알 것 같았거든요. 강윤은 한 번의 이익보다 여러 번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박만익은 강윤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힘든 일일수록, 까다로운 일일수록 강윤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매번 가장 적은 몫을 주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윤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내밀었고 강윤은 별말 없이 받아들였지요. 강윤, 이번 일은 사흘 안에 끝내야 하네. 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닷새는 걸린다던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윤은 일을 맡았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끝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누구도 그가 기한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길이 막혀도
수레가 망가져도 강유는 어떻게든 일을 해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르신 하나가 강윤에게 물었습니다. 강윤, 자네는 어째서 그리 손해를 보면서도 일을 하는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나?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의 말에는 욕심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단과 물품을 주고받는 일이었지요. 박만익을 비롯한 마을의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논 끝에 몇 사람을 뽑아 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강윤의 이름도 올랐지요. 강윤은 길이 먼 곳을 맡게. 그게 제일 힘든 일 아닌가. 강윤이라면 해낼 걸세. 사람들은 강윤에게 가장 어려운 몫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해낼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요. 묘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습게 보면서도 속으로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윤은 이번에도 말없이 일을 맡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집을 나서기 전날 밤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강윤은 꼼꼼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살폈지요. 이번에는 오래 걸리겠습니다. 강윤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걱정 마시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오. 서연은 웃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지요.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다고, 힘든 일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지를요. 강윤이 떠난 뒤에도 마을에서는 여러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몫을 챙기느라 바빴지요. 박만익은 이번 거래로 큰 이익을 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번 일만 잘 되면 한동안은 편하겠어. 그러게 말일세. 강윤이 맡은 일도 잘 되겠지. 그야 당연하지. 강윤이 일을 그르친 적이 있나? 사람들은 강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강윤이 맡은 일은 늘 잘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강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윤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서연은 혼자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컸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강윤은 지금쯤 어디선가 묵묵히 길을 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닐 텐데도 흔들림 없이 갈 것이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늘 여러 거래가 동시에 굴러갔습니다. 곡식 장사, 포목 장사, 소와 말을 사고 파는 일까지 다양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유리한 쪽을 골랐습니다. 이익이 많아 보이는 곳, 수고가 적어 보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큰 상단이 내려왔습니다. 인삼을 대량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었지요. 값도 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박만익이 제일 먼저 나섰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네. 모두 힘을 합쳐 인삼을 모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만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산에서 캐온 인삼을 내놓았고 누구는 집에 두었던 묵은 인삼을 꺼냈지요. 박만익은 그것들을 모아 상단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강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만익이 물었지요. 강윤, 자네도 인삼이 있지 않나? 조금 있습니다. 그럼 함께하게. 이번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네.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다하다니 역시 강윤은 고지식하다는 말들이 오갔지요.
박만익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인가? 이런 기회가 또 오겠나? 제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나?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강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지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우직하니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들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거래도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포목을 사들인다는 소식이었지요. 값은 인삼 거래만큼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인삼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포목 장사는 수고만 많고 이익은 적어. 그러게. 인삼 팔면 되는데 굳이 포목을 할 이유가 있나? 강유는 포목 거래 쪽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천을 모았고 직접 수레에 실어 이웃 고을로 갔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강유는 눈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삼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박만익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상단에서 값을 치를게야. 그럼 우리 모두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거지. 잘 됐습니다. 박 영감 덕분입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한 일이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포목을 팔러 이웃 고을에 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말했지요. 부인, 이번에 큰 거래가 성사된다던데 강유는 왜 빠졌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깝지 않소? 모두 큰 돈을 벌 텐데.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생각이 있겠지요. 이웃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강유는 포목을 팔고 돌아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속한 값을 받았고 거래도 깔끔했지요. 집에 돌아온 강윤에게 서연이 물었습니다. 일은 잘 되었습니까? 그럭저럭 되었소. 인삼 거래는 곧 끝난다던데요. 그렇겠지요. 강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지요. 서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에 소동이 일었지요. 인삼을 사겠다던 상단이 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상단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며 물건을 받아가고는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는 수법이었지요. 박만익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모은 인삼을 모두 넘긴 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 귀한 인삼을 내놓았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지요. 이를 어쩐단 말이오?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박 영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소? 박만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강유는 빠져 있었지? 맞아. 강유는 처음부터 안 했어.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유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만익이 강윤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요. 강윤, 자네는 어떻게 알았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상단이 사기꾼인 줄 알았던 거 아닌가? 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예. 그래서 빠진 것뿐입니다.
박만익은 한참을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지요. 강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강윤은 화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강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소. 하지만 뭔가 어긋나 보였소. 그래서 빠진 것이요. 어긋나 보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소. 그저 느낌이었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놓친 것을 강윤은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던 것입니다. 인삼사기 사건이 있은 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요.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잃은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새로운 거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상인이 목재를 대량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큰 저택을 짓는데 좋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값도 괜찮았고 이번에는 계약서까지 쓰겠다고 했습니다. 박만익은 신중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네. 그렇습니다. 또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박만익은 직접 평안도까지 가서 그 상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한양에 큰 저택을 짓고 있었고 상인도 믿을 만해 보였지요. 박만익은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네. 모두 힘을 모읍시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요. 좋은 나무를 골라 다듬고 운반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강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만익이 찾아와 물었지요. 강윤, 이번에는 어떤가? 자네도 함께하지 않겠나? 무슨 일입니까? 목재 장사일세.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했네. 계약서도 쓰고 말이야.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또 빠지겠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박만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윤을 설득하려다가 그만두었지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윤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목재를 베어내는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좋은 나무들이 많았고 사람들의 손도 빨랐지요. 보름쯤 지나자 약속한 만큼의 나무가 모였습니다. 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무를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지요.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소. 그럼 값을 치러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나무를 한양까지 운반해야 하니 그 비용을 먼저 받아야겠소. 박만익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반 비용을 먼저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수레와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나무값은 한양에 도착하는 즉시 치를 테니.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 보였지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상인의 신원도 확인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글쎄요. 수레 10대와 사람 20명쯤 필요하니 은자 100냥쯤 되겠습니다. 100냥이라니 적지 않은 돈인데요. 나무값이 500냥입니다. 100냥쯤이야 문제없지 않습니까? 박만익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무를 다 베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거래를 망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은자 100냥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상인은 은자를 받아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수레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박만익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평안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왔지요. 그 상인은 찾을 수 없었고 한양의 저택 공사도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속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지요. 계약서까지 썼는데 또 속았다니. 신원도 확인했다면서요? 이를 어쩐단 말이오? 박만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했지요. 박만익을 원망하고 상인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거래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목을 팔기로 했던 거래는 값을 깎이게 되었고 곡식 거래는 약속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겹치니 큰 손해였지요. 어찌 일이 이리 꼬이는 게냐? 글쎄 말입니다. 하나같이 다 문제네요. 사람들은 답답해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유는 이번에도 안 했지? 맞아. 강유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어. 목재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강윤이 빠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강윤이 손을 대지 않은 일들만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강윤이 참여했던 거래들은 비록 이익이 적었어도 문제없이 끝났지요. 강윤이 뭔가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어. 2번이나 화를 피했잖아.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걸까?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둔해 보였던 강윤이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던데요. 그렇겠지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고들 합니다. 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소. 다만 조심스러울 뿐이요. 조심스럽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모두가 달려갈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것이지요. 서연은 남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강윤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처지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기 속도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강윤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을의 불안이 깊어갔습니다. 목재 사기로 은자 100냥을 잃었고 다른 거래들도 꼬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밤마다 한숨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박만익을 원망했고 누군가는 자기 운을 탓했습니다. 강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면 밭으로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지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흔들릴 때 강윤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윤이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지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번 크게 속고 나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보고 계시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지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고 있소.
무엇을 보십니까? 흐름을 보고 있소. 일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꼬이는지.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의 말을 곱씹었지요. 강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조급함, 두려움까지 읽어냈지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오. 때가 아니라니요? 더 흔들려야 하오. 바닥까지 가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윤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냉정해 보이기도 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지요. 그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쯤 그때가 올까요? 곧 올 것이요. 강윤의 말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곡식 거래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지요. 약속했던 상인이 값을 절반만 주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먹일 쌀도 없는데. 이러다 겨울을 못 넘기겠어요. 절박함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박만익도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지난 2번의 사기로 신뢰를 잃은 터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박영감, 이번에는 어찌할 생각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대로 있자는 겁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박만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사람들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지요. 사람들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소. 무엇을 하실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할 때요. 다음 날 아침 강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로 나갔지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만익도 거기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얼굴이었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유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를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곡식이 없으니 씨앗도 구할 수 없소. 빚만 늘어가고 있소. 믿을 수 있는 상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하나 쏟아지는 말들이었습니다. 강유는 그것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두려움을, 그리고 희망을 찾는 몸부림을 느꼈지요. 박만익이 강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만익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윤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강윤이 과연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요. 강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말대로 때는 왔지만 아직 입을 열 순간은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진짜로 들을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땅만 내려다보았지요. 강유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남편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강유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강유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사람들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깊었습니다. 곧 그 침묵이 깨질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방만익의 집 마당에 20명 남짓 모여 앉았습니다. 얼굴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하오. 방만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곡식을 빌려올 수는 없겠소? 누가 우리를 믿고 빌려주겠소? 우리도 2번이나 속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양으로 가서 관가에 호소하는 건 어떻소? 관가에서 우리 같은 백성 일에 신경이나 쓰겠소? 그저 세금이나 더 걷어갈 게 뻔하오. 말들이 오갔지만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서로 엇갈렸지요. 누구 하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유는 그 자리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지요. 누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내년 농사를 어찌 짓겠소?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겠소? 안 그러면 집까지 빼앗길 판이요. 상인들을 다시 믿을 수가 있소? 또 속으면 어쩔 겁니까? 말들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강윤의 귀에는 하나로 들렸습니다. 씨앗, 빚, 신뢰. 겉으로는 다른 것들 같았지만 뿌리는 같았지요. 한 사람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해가 다 지겠소.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강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씨앗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사람들이 강윤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강윤이 입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그렇죠. 씨앗이 없소.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소. 빚에 짓눌려 있소. 또 상인을 믿을 수 없다고도 하셨지요. 당연하지 않소? 2번이나 속았는데. 강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렇다면 3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만익이 물었지요. 하나라니 무슨 뜻이오? 씨앗이 없는 것도 빚이 있는 것도 상인을 못 믿는 것도 모두 같은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문제라니? 강유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요. 우리가 제 힘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서지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밖에서 오는 상인만 기다렸습니다. 좋은 조건, 큰 이익만 쫓았지요. 그러다 보니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강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윤은 계속 이어갔지요. 씨앗이 필요하다면 우리끼리 나누면 됩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갚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다들 넉넉지 않소. 넉넉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10집이 한 대씩만 모아도 한 섬이 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이 다시 말했지요. 빚은 어떻습니까? 갚아야 할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가서 말하면 달라집니다.
한 사람씩 찾아가 쪼들리는 것보다 함께 가서 조금씩 나눠 갚겠다 하면 체주들도 들어줄 것입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만익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 쳐도 상인 문제는 어찌합니까? 다시 속을 수도 있지 않소? 강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상인을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급하게 덤비지 말자는 것입니다. 급하게 덤비지 말라니? 좋은 조건이 온다고 다들 달려들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속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윤의 말이 뼈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천천히 보고 조금씩 해야 합니다. 작은 거래부터 시작해서 믿을 만한 상인을 가려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이익을 바라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 작은 이익을 쌓아가야 합니다. 강윤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명쾌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강윤은 그것들을 하나로 꿰었습니다. 흩어진 말들을 모아 하나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윤, 자네는 왜 지금까지 말이 없었소? 말해봐야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요?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 전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깊어야 비로소 귀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강윤의 말이 옳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겁쟁이의 소심한 말이라며 비웃었을 것이지요. 박만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 자네 말이 맞소. 우리가 너무 조급했소. 조급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조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강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윤이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들이 조금 밝아져 있었지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이 그 방향을 가리켜 준 것입니다. 강윤의 말이 있은 뒤 마을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씨앗을 조금씩 내놓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모인이 제법 되었지요. 빚 문제도 함께 체주들을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혼자 갔을 때와는 달리 여럿이 가니 체주들도 들어주었습니다. 박만익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자기가 앞장서서 이끌었던 일들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강윤이 조용히 한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윤. 어느 날 저녁 박만익이 강윤을 찾아왔습니다. 강윤은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박만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자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인삼거래도 목재거래도 잘못될 거라는 걸. 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어찌 피할 수 있었나?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만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윤의 말은 언제나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나는 늘 앞서가려 했네. 큰 이익을 먼저 차지하려 했지. 그게 잘못이었나? 잘못이라기보다는 때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때를 보지 못했다니?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거스르면 무너지는 법입니다. 박만익은 강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기는 늘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빨리, 많이, 크게. 그러다 보니 흐름을 보지 못했지요. 그럼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나?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말라니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는 얼마를 벌 것인지만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박만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윤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그는 평생 이익만 따져왔습니다. 옳고 그름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것이 장사꾼의 길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막다른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성에서 상인 하나가 찾아온 것입니다. 비단을 팔겠다는 것이었지요. 값도 싸고 물건도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솔깃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겠소?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만익은 망설였지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덤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만익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윤을 돌아보았지요. 강윤은 상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옷차림, 말투, 눈빛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다리라니, 다른 마을에서 먼저 사가면 어쩌나. 그럼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강윤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박만익은 고민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2번의 일이 뼈 아팠으니까요. 알겠네.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소. 상인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상인이 이웃 고을에서 사기를 치고 잡혔다는 것이었지요. 비단이라던 것은 값싼 천에 물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또다시 강윤이 화를 피한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강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피했지요. 강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만익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들어와도 먼저 강윤에게 물었습니다. 강윤은 신중하게 살폈고 괜찮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큰 이익은 없었지만 손해도 없었습니다. 작은 거래들이 차곡차곡 쌓였지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버는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버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박만익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큰 이익만 쫓다가 모두를 어렵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만익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지요. 앞으로는 강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강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장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니? 예. 혼자 앞서가는 것도 혼자 뒤처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박만익은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다만 함께 걷는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강윤을 겁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지요. 박만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강윤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윤, 자네는 언제 이렇게 되었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멀리 보는 사람이 되었나 말일세. 강윤은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천천히 볼 뿐입니다. 박만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본다는 것, 그것이 강윤의 방식이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욕심내지 않게,
다만 꾸준하게 보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서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을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 덕분입니다. 강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이 아니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공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가리켜 줄 뿐이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지요. 봄에 나눠 심었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 황금빛 이삭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박만익이 자리를 마련했지요. 마당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행이었소. 그러게 말이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어찌 될 줄 몰랐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지요. 사람들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겨낸 것이 자랑스러웠지요. 박만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익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지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강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윤, 앞으로 나오시오. 박만익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강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자네가 나서야 하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제 덕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일입니다. 강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지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박만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윤을 잘 알았지요. 억지로 끌어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윤에게 고마움을 전합시다. 모두 강윤을 향해. 사람들이 일제히 강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윤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자리가 파한 뒤에도 사람들은 강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강윤, 덕분에 우리 집도 씨앗을 구할 수 있었소. 강윤이 말려주지 않았다면 저 비단 장사에 속을 뻔했소.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강윤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강윤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겸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박만익과 강윤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강윤,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일세. 박만익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이끌지 않나. 말은 적으면서도 무게가 있고 말일세. 강윤은 웃었습니다. 저는 이끈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뭐겠나? 박만익의 말에 강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앞에서 끌고 가는 것만이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옆에서 함께 걷는 것도,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끄는 것입니다. 박만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요. 자기는 평생 앞에서만 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를 돌아보지 못했고
결국 혼자 앞서 나가다 넘어졌습니다. 자네를 보면서 많이 배웠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내게서 뭘 배웠다는 건가? 어찌하면 안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강윤의 말에 박만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화나지 않았지요. 강윤의 말은 언제나 솔직했고 그 솔직함이 때로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구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고 있네. 농담일세.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지요. 한 해 전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을이 이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윤, 자네는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가?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지금처럼이라니? 밭을 갈고 집을 돌보고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만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그저 밭이나 갈면 아깝지 않나? 아깝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강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만족이 있었지요. 강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윤은 평소처럼 밭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요. 강윤, 안녕하시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강윤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윤을 우습게 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박만익의 감사도 남편을 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윤은 여전히 강윤이었지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윤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무엇이 대단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단합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 오른 적이 없소.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강윤은 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과하다 생각했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변하기 쉬운 것이요. 오늘은 높여도 내일은 낮출 수 있소. 그래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요. 강윤의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기 길을 걸어가겠다는 약속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강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서연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힘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 변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 사내는 한 번도 판을 흔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앞장서서 끌고 간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강윤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